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음에도 미증시의 낙관론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드러난 리스크였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가 몰리며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장 후반에 하락하면서 0.06% 하락, 코스닥은 0.25% 상승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증시 간밤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보다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계속될 수 있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주와 대응법, 또 시황 브리핑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골라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익 책임져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어떤 수익 완성해 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대비로 상승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를 비교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유독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분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었던 부분은 저 역시도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신용 등급과 강등, 이 부분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이 여파는 좀 계속해서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상승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개월 정도의 영향은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2개월 동안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단기간에 충분히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을 때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노란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은 오히려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전략, 종목들 중요한데 방송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정보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 미국 신용 등급 강등과 관련된 이슈가 완화되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결국엔 국내 증시의 상승,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쪽으로 현물 매도가 좀 나왔고 선물이라든지 코스닥에선 매수가 좀 나오긴 했지만 금액적으로 좀 아쉽다 보니 상승분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상승에도 국내 증시 강보합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만 동반이 된다면 지금 못 올랐던 부분이 나중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었다.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고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매도,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억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에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까지 보여졌죠. 그만큼 이슈보다는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과거의 신용등급 하락 부분은 2개월 연속해서 좀 영향이 끼쳤던 만큼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은 짧아지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선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 부분이 좀 나왔고 과매도권이 이번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매도권이라고 한다면 단기에 강한 하락이 나왔던 만큼 좋은 기회 자리가 나오겠죠. 주 후반쯤에는 신용등급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라면 좋은 기회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에 좋은 종목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좋은 종목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우리 국내 증시는 강보합으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용등급 여파, 하락 여파는 2개월 연속으로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계속 염두에 두고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도 과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주 후반까지는 관망하고 접근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고 섹터별로도 대응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장중 공략주, 더 많은 대응법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이슈 관련해서 종목들 방송에서 제공하시고요. 또 어려운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이슈 관련 종목들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지만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상승 정적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당연히 좋은 상승 정적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아무래도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있을 것 같고요. K전력인프라, 빅3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해외 수주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이 종목들의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 상승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좋은 상승, 좋은 실적 성장이 나오다 보니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은 전력 설비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쪽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전력 설비는 바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좋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5월 7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 있는 세 개의 종목 일진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세 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상승도 크게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엔 제가 5월 7일 날 제시해 드리기 전에 이미 4월 18일 생방송을 통해서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먼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을 때도 AI 성장에 따라서 미국은 전기가 부족하다. 전력 설비는 관세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부분 강조드렸는데 당연히 이 부분의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고가 기준으로 26%가 넘는 수익을 완성을 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재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일진전기와 관련된 재진입 시점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노란 톡방에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전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앞서 요 매물대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눌리는 자리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제 매수 시점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되겠죠. 실적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진입 시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진입 시점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고 재진입 시점이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 추세 흐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21선을 오늘 돌파를 했죠. 거기다가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매물대 자리도 일부 구간 남아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엔 지금 진입하셔도 단기 수익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크게 나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전략, 재진입하는 시점이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엔 수주권으로 확실한 모멘텀이 최근에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16%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 단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게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에서 재진입 시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으로 한번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미리 제시하시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이슈 관련 종목, 또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26%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고요.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12%의 수익 달성했고요. 효성중공업도 16%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 봐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재진입 신호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에서 추가적인 대응법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 관련 종목들이 큰 수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이슈와 또 종목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좀 신저가를 달성을 하면서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이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수 하락의 굉장히 큰 이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들이 언제까지 하락을 할 건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더라도 거꾸로 가는 2차 전지 업황 악화에 줄줄이 신저가라고 오늘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신저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주 언제까지 절전 모드 이런 기사까지 있죠.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안 좋고 신저가를 하고 있는지 이유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2025년 4월 국내 양극재 수출 한번 보면 여전히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수출 부분에서 상승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월 대비로 수출 물량이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흐름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양극재 가격 역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리튬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전월 대비로 4.4%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수출,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점점 내려가다 보니 2차 전지주들이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 양극재 업체의 공장 가동률입니다.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2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만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장 가동률마저도 워낙에 잘 안 팔리다 보니 너무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전지주들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양극재 업체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왜 이렇게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오르지 못하냐? 이게 가장 큰 이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양시장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 기술 부분에서도 최근에 유리하게 좋은 기술을 발표를 보여주고 있고 공급 부분에서도 과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2차 전지를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제품을 잘 팔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반등이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있죠. 자, 미국 전기차의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기 종료 추진에 주르륵 계속해서 내린다는 기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지금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보면 2차 전지주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 건 아시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정치적인 부분, 사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 특별법이라든지 대선 이후에 추락 중인 2차 전지주 벼들라 온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분명히 정책과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악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반등 자리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이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악재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악재들을 걷어낼 수 있는 개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상승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줄 제가 3개 좀 가지고 왔는데 관련돼서 진입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으니까요. 3종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2차 전지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 세액 공제 축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업황 악화에 신저가를 기록한 2차 전지주였는데요. 하지만 이 반등 기회를 노려서 모멘텀이 좋은 2차 전지주에 집중해 본다면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제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 2차 전지주들 중에 3종목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자, LNF,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렇게 3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 어떠한 개별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테슬라의 항, 특히나 테슬라 중에 테슬라 Y 이게 좀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 테슬라형 출하가 본격적으로 된다. 그래서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 회복 구간 2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LNF 출하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테슬라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쪽의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엔 2차 전지주들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도 워낙에 낮은 가격이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구간이 없었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될 것이라는 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테슬라 향 개별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금쯤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NF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진입해 보셔도 되겠죠.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비중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눌리는 구간에서 재차 매수들을 잡아가면서 단가를 좀 낮춰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한번 해보고 종목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재매수 구간을 잡아본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손실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NF와 관련해서 LNF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진입해 입장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는 좀 손실이 나왔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SK온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상승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SKIE 테크놀로지도 지금 시점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더라도 2분기 출애량 증가가 기대가 된다.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기사입니다. 지금 구간 저도 역시 확실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크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밸류적으로 싸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많은 악재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부터 반등 자리 서서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악재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LNF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진입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련돼 있는 부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엔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는 ES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극재 부분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중국 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등의 여지는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친환경과 관련돼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성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ESS 같은 경우에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은 ESS 쪽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ESS 쪽에서 서진 시스템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월 7일 생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에서도 ESS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당연히 서진 시스템 목표가 달성을 했죠. 더군다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엔 이미 실적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이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아직 나오지 못했지만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금 121선 라인에 딱 걸쳐 있는데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항 라인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 말씀드린 대로 서진 시스템은 재매수해야 되겠죠. 재매수 시점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재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이미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이미 악재가 많긴 합니다만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들 고민 많으신 분들, 2차 전지주들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관련해서 코멘트 계속해서 좀 해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정말 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세 가지의 종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테슬라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LNF,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시하신 ESS 공급 계약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서진 시스템 제시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주 부진한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 기회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주신 이런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의 재진입 신호 등 더 구체적인 대응법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장에 맞게 대응해 주시고요. 또 본부장님과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LNF, SKI 테크놀로지, 서진 시스템처럼 방송에서 제공하신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방송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제시하시는데요. 방송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신다면 노란톡방에서는 보다 더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노란톡방 공략주들 큰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당연히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노란톡방에서도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멘트입니다. 자,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9시 43분 장 초반에 멘트를 좀 했는데요. 자, 지수가 장중 추세가 상승 쪽이 아니고 하락 쪽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사실 오늘 국내 시장 처음 시초가 대비로 계속해서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진입을 하셨다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았을까요? 아닙니다. 지수 자체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손실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추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매매를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 확률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 혼자 매매하시면 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선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러한 시장의 멘트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린 종목,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당연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5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에 11시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현금성 자산이 두둑한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어제 2시간 만에 6%에 가까운 수익률 바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왔냐? 자, 오늘 시장에서도 시초가 대비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종목,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 방법, 이 종목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사도 눌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제가 골라서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장중 공략주를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신규 종목의 진입 신호는 물론 수익을 완성하고도 재진입 신호 주시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아모그린텍은 어제 제시하시고 2시간 만에 5%가 오른 종목으로 오늘도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본부장님은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주고 계십니다. 또 방송에서 주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 안전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한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들 보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본부장님이 주셨던 오로라 히든 종목들 어떤 수익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이런 공략주들 주시고 계십니다. 4월 생방송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두 자릿수 수익이고 목표가 거의 대부분 달성했는데요. 신원,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수익을 가져가며 35%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화정품 종목들 계속 상승하는데요. APR도 신고가 랠리 보이면서 90% 넘는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섹터들이 다 좋았는데요. 일진전기도 추가 상승 보이면서 26%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5월에 주신 종목들도 좋은 수익 짧은 기간에 완성을 했는데요. 실리콘2 어제 방송에서 제시하신 뒤 1거래일 만에 11%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신 시스템도 방송에서 추가 상승 자리 언급하시고 상승했는데요. 11%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8% 수익 가져갑니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도 노란톡방에서 생방송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4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관련해서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거의 90%에 가까운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 30%,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4월 달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을 보여주고 있죠. 제 방송을 보시고 진입하시고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해 보셨다면 좋은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5월 달에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어제 제시해드렸는데 좋은 상승이 나왔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승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실리콘트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K뷰티 실리콘2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 강세라는 기사가 좀 있고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K뷰티 실리콘2 유럽 중동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8%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오늘자 기사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오늘 급등 자리가 좀 나왔고 11.8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음봉으로 눌리는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21선의 이 저항선 라인, 지지선 라인을 지지하고 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아직까지 목표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고점 있는 라인 4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와 있다. 1차적으로 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되고 신규 진입 자리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놓치신 분들 신규 진입 자리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5월 14일 생방송으로 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건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이 당연히 상승이 나오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매수 의견을 보여준다. 매출 더해져서 실적이 증가한다. 이러한 부분 기사로 좀 나와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3.6배로 껑충 올랐다. 이미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8.31%, 8%에 넘는 수익률 구간인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61선과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온 지금 61선과 121선을 돌파한 이 자리 추가 상승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처음 진입하신 분들 당연히 홀딩하시고 목표가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자리는 당연히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1분기 실적 좀 안 좋긴 했지만 자회사 부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실적 부분에서는 자회사를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고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5월 14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1분기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AI 기반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기사가 있죠. 오늘 상승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다음 기사를 보더라도 AI 쪽의 사업을 주목을 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여주고 있죠. 실적 부분은 자회사 빼면 나쁘지 않았고 AI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자, 횡보 구간 라인에서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 나왔습니다. 돌파 자리가 나온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보다 6% 이상의 수익 구간인데 충분히 재진입 시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 자리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입 자리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히든 종목들 장중 노란 톡방에서 재진입 신호 주시면서 이런 큰 수익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4월에 제시하신 종목들 두 자릿수의 수익을 완성했는데요. APR 90%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요. 일진전기도 26% 수익 완성했습니다. 또 5월 종목들도 짧은 기간에 좋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실리콘2 어제 방송에서 제시하신 뒤 1거래일 만에 급등하며 11%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도 8% 수익 가져가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6%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단기적 수익이 어려우신 분들, 또 장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본부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재진입 신호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들 정말 큰 수익, 좋은 수익 가져가고 있어서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첫 번째 수익 오로라 히든 종목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로라 히든 종목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가져온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면 자, 미용기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 미용기기인데 최근에 좋은 모멘텀, 좋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용기기 쪽 최근에 K뷰티가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가져다 보니 화장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미용 의료기기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까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을 하겠죠. 거기서 나오는 실적 상승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의료기기이다 보니 의료기기, 레이저 장비는 파는 줄 알았죠. 그 마진으로 소모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기기가 판매가 되면 거기서 소모품은 당연히 이 회사 클래시스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 실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의료기기 전문업체고 1분기에 벌써 매출이 53%, 영업이익은 46%,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새로운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분기부터는 1분기를 넘어서는 실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도입 이후에 소모품으로 꾸준하게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또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속적으로 놀랄 만큼의 빠른 성장 속도를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8배 정도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성장에 대한 모멘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또 하나 봐야 될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5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매출 100억 팔면 50억 남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마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만 확보된다라고 한다면 놀랄만한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제2의 화장품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승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 부분이 좀 가파르게 나왔죠. 이 부분은 대주주와 관련된 블록딜 물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눌린 구간이 대주주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물량 때문이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오버의 물량이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58,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미용 의료기기주 클래시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 관광 상품 1위가 미용 관광인데요. 또 볼유머와 슈링크 유니버스 인기에 힘입어서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의 매수, 목표, 또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 구체적인 대응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실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이 북미 주요 팹립스양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비메모리, 특히나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 만큼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종목 꾸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ER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24배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AI 쪽 반도체 종목이다. 여전히 싼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영업이익률인데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꾸준한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연초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하락 구간에서 동반해서 하락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안정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AI 쪽이라는 부분, 비메모리라는 쪽을 바탕으로 상승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 시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9,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랑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AI 반도체 관련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